안녕하세요. 클리안과 김상현 원장입니다. 새로 맞춘 안경이 어지러워서 서랍 속에 넣어 두신 분들 많으시죠? 안경 렌즈, 단순히 두수만 맞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안과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할지, 안경점에서 바로 맞출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현직에서 안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정답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안과는 눈의 질환과 굴절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두수 변화에 의한 시력 저하인지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 등 때문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과에서는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UI의 경우에서는 약 15디옵터 전후의 조절력이 있고 학동기 시기에는 약 12디옵터, 그 다음에 노안이 시작되는 40대의 경우에는 한 4, 5디옵터, 50대의 경우는 2, 3디옵터 이하로 조절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 연령일수록 이러한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안경사는 광학적 가공과 착용감의 전문가입니다. 안경사는 안경광학과를 졸업하여서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안경사는 졸업 후에 취업에서 보통 두 가지 갈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안과에 취업하여서 눈과 관련된 여러 기계 장비들을 함께 다루면서 안과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과 근무 경력이 있는 안경사의 경우 안과 장비 측정 등을 통해서 임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습니다. 안경을 맞출 때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등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교정 시력인데 호소하는 증상이 이렇다. 이러면은 고객과 몇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해당 질환을 유추하여 안과로 바로 가야 할지 조금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만 장의 안경 처방전을 발급해본 안과 전문의로서 경험적으로 안과 근무 경력이 있는 안경사를 조금 더 신뢰하게 됩니다. 안과에서 정확한 두수를 측정해서 안경 처방전을 제대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안경의 PD, 즉 동공 중심을 제대로 맞추지 않거나 광학 중심이 맞지 않는 경우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안경 아래에 의한 프리즘 디옵터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눈이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복시, 물체가 옆으로 보이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얼굴형에 맞는 테 피팅, 그리고 렌즈의 피팅, 소재 선택 등 가공의 영역은 안경사가 전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인 안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최적의 안경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으로는 초등학생 및 청소년입니다. 가성근심, 조절 연축을 확인하는 검사로서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20디옵터까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첫 안경일수록 안과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복 원시가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플러스 3디옵터의 원시를 가지고 있어도 증상 없이 잘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과에서 조절마비 굴절 검사 없이 첫 안경을 맞춘다? 그러면 과교정이 되어서 안경이 맞지 않고 착용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시가 있는 아이의 경우 잘못된 안경 처방으로 인하여 시력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골든타임을 영원히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시기능은 보통 만 10세까지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님들은 꼭 만 3세부터 아이와 함께 정기적인 시력 검진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대상자로는 40대 이상의 환자분들입니다. 노안과 함께 백내장 등 질환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40대는 신체적으로 이상 소견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이 눈입니다.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시선의 빠른 이동에 초점이 빨리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노안과 함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노인성 질환들이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40대 환자분들에게 백내장이 조금 있으시네요 라고 하면 제가 이 나이에 백내장이에요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0대 이상 환자분들은 안과 검진을 통해서 질환의 유무, 노안의 정도를 파악하면서 정확한 안경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으로는 고도근시 및 고도난시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 안경알이 매우 두꺼워지기 때문에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경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각막 지형도나 망막 정밀 검사 등을 통해서 질환의 유무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의 네이버 리뷰입니다. 초고도 근시에 가깝고 중등도 난시가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여러 안과에 다녔지만 만족할 만한 안경 처방을 받지 못하였고 본원에 내원하여서 정확한 안경 처방
처방으로 인해서 눈이 매우 편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눈이 매우 나쁜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방을 했을 때 매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대상군으로는 갑작스럽게 시력 변화가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최근 굴절 도수의 변화가 생긴 40대 초진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양안 시력 모두 1.0이던 시력이 굴절 도수가 마이너스 1디옵터까지 빠지면서 좌안 나은 시력이 0.4까지 저하가 되어서 본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세극등 현미경으로 관찰 결과 포도막염과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질환의 치료 없이 마이너스 1디옵터에 따라서 안경을 바로 맞췄다면 쓸모없는 안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막염의 적극적인 치료로 한 달 후 포도막염은 완전 관해되었고 굴절 도수는 정시로 돌아오게 되어서 환자분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 등으로 인하여서 각막 중앙 부위 미란이 있는 경우에도 굴절 도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막 미란이 호전된다면 안경 도수는 틀어지고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한 안구건조증이나 눈의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안경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과의사가 추천하는 안경 렌즈 제대로 맞추는 3단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눈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편안한 도수를 찾고 처방전을 받습니다. 안경 처방전에 오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직업이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도수나 안경 형태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방전을 토대로 전문가인 안경사에게 렌즈 코팅과 피팅을 맡깁니다. 환자분께서 안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과교정이 되는 경우에도 근시 진행 속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교정은 피로나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고 적정 도수를 쓰는 것이 시력을 발달하는 것과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무조건 수입 렌즈가 좋은 것은 아니며 렌즈의 가격이나 등급보다는 나에게 맞는 설계, 비구변인지 아니면 개인 맞춤 등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 단초점 렌즈에서는 체감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근시나 고도난시, 누진 다초점 렌즈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고급 렌즈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팅 기술은 수입 렌즈가 강점이 있는 부분으로 빛의 반사나 내구성, 렌즈 수명은 수입 렌즈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블루라이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길기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유튜브에 따로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눈의 연장선입니다. 정확한 검진으로 인생 안경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